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박물관 송영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산청의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청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이 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서서히 높아지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해수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석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신석시대는 토기가 사용이 되고 간석기가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산청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은 산청의 매촌리 유적, 단성의 강누리 유적, 죽전 유적, 소남리 유적 등이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자료 보고가 없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된 유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시대 유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문양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도구로 어떻게 심문하였는가 하는 문양 새기는 방법, 그리고 어느 부위에 어떤 모양으로 새겼는가 하는 문양의 형태가 그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유물들이 산청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신석시대 유물인데요. 먼저 강놀이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가는 선으로 새겨서 문양을 만든 침선문의 사격자문, 그리고 뾰족한 도구로 콕콕콕 찔러서 줄을 이루게 만든 자돌문의 점률문 등의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남리에서는 역시 침선문으로 새겨서 날개 모양으로 만든 문양이 보이고요. 또 찍어서 새긴 세로 방향의 어골문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청 지역의 신석시대의 토기 문양은 구연부의, 여기 이 부분이 구연부인데요. 구연부의 바깥쪽 면을 문양을 새기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이 겉으로 약간 외반하고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잘 드러나는데요. 구연부 바로 아래쪽은 문양을 새기지 않고 구연부는 바깥에 약간 외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문양을 새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양을 새기는 방법의 토기를 봉계리식 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계리식 토기는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방법으로서 이 토기들을 통해서 산청에서는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내륙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석기의 발달 그리고 농경이 본격화되는 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후 신석기 시대 말기까지 계속해서 내륙 지역에서 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전체적으로 청동기 시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청도 역시 기원전 15세기경을 전후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산청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생초의 하촌리 유적, 그리고 턱리, 해촌리, 옥산리, 그리고 묵봉리 유적이 대표적이고요. 단성 지역에서는 강누리, 사울리, 소남리 유적 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먼저 생초들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하촌리 유적인데요. 경호강이 흐르고 있고 생초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곳에서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호강의 남쪽 중적대 지상에서 주거지 45개, 그리고 무덤, 수혈, 그 다음에 고상건물지 등의 청동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 속에서 유구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긴 네모꼴의 주거지입니다. 이 네모꼴 주거지 안에 화덕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는 대개 5m 전후의 길이고 폭은 2에서 3m 정도의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소형 주거지죠. 이 주거지들이 가지는 의미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의 대형 장방형 주거지, 그리고 청동시대 가장 늦은 시기의 소형 방형 주거지, 소형 원형 주거지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주거지라는 데 있습니다. 즉, 대형 장방형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의 중간형 주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청동기 시대 전기 사람들이 앞시기의 대규모의 주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후기의 작은 집 주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청 매촌리 유적입니다. 이곳이 매촌인데요. 필봉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금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서천의 주변에 충적대지상의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주변을 보시면 여기가 산청읍이고 산청 옥산리 유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쪽이 턱리 유적입니다. 이 강변을 따라서 지성묘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보다 더 상류로 올라가면 조금 전에 보았던 생초 앞의 하촌 유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곳에는 산청 묵공리 유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 중심 지역이 바로 매촌리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촌리 유적에서는 주거지들입니다. 주거지와 그리고 묘역지승묘, 석관묘 등이 확인이 되는데요. 석관묘는 하천의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등고성과 일직선상으로 열을 이루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북쪽으로 석관묘군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주거 공간이 보입니다. 이 주거 공간을 보시면 소형 주거지들인데 여러 개의 소형 주거지들이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지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이 주거지들이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이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묘역식 지성묘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묘역식 지성묘를 보시면 원형의 묘역과 방형의 묘역, 또 원형의 묘역과 방형, 원형과 이렇게 장방형이라고 하는 세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트 관계에서 이 중에 원형 묘역 같은 경우에는 재단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은 무덤이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턱리 유적을 보시면 이러한 석관묘와 이렇게 묘역지승묘 간의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역시 주거지가 있고 이렇게 묘역지승묘가 있습니다. 원형의 이 묘역 안에는 이렇게 무덤 시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 이 장방형의 묘역에서는 무덤이 또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원형의 무덤과 장방형의 어떤 제사 공간의 어떤 세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굴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 위쪽으로 하천변을 따라 나타나는 석관묘가 있는데요. 석관묘이기는 하지만 그 벽체는 모두 다 이렇게 강둑돌을 쌓아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적색마연토기, 그리고 석촉, 석검,
또 청동으로 만든 동촉도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적색마연 토기는 벽체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 적색마연 토기를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청 매촌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색마연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산청 매촌리 유적은 무덤 형태의 차이에서 청동기 시대 계층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청 묵공리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공리 유적은 지금 이곳인데요. 산청읍 그리고 여기가 옥산리입니다. 옥산리고요. 그 아래쪽에 병정리에 여기에 묵공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정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 하천과 경호강이 만나는 그 삼각 지점에 형성된 충적지에서 대규모의 유적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발굴 조사는 1995년도에 진행이 되었고요. 역시 대전과 통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서 발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도랑유구와 주거지 일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게 도랑유구인데 도랑유구의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들로 표현된 것들이 모두 다 유물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랑유구가 아니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제작과 의뢰행위 등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유적유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곳 유적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다량의 옥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옥들이 바로 이 묵공리 유적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원석도 있고 가공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옥 박편들을 다듬고 또 구멍을 뚫어서 옥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보다 약간 상류의 옥산리 유적에서 확인된 옥을 통해서 옥 제작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이는 이 돌이 옥의 원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원석 전체가 다 옥이 아니고 이 원석의 표면 일부에 푸른빛을 띠는 옥돌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돌들을 깨어내면 이런 형태의 옥 부스러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옥 덩어리를 이러한 숫돌에다가 갈아서 표면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점점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모양의 옥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이 나면 이렇게 수정돌이나 아니면 뾰족한 침돌을 통해서 구멍을 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구멍을 뚫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옥 가공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숫돌인데요. 이러한 숫돌들은 장시간의 옥 가공에 의해서 홈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옥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바늘과 같은 이것이 석재인데요. 이 침을 이용해서 옥의 구멍을 뚫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우 단단한 옥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다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옥은 그만큼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산청 옥산리와 묵공리에서 옥이 다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옥 원석과 다량의 옥들은 이곳 인근에서 채취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산청 일대는 옥을 직접 채석해서 만들던 곳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떼어낸 옥들은 다듬고 구멍을 뚫어서 옥을 완성하게 되고
이러한 옥을 교역망을 통해서 남해안 일대까지 넓게 유통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청동기 시대의 당시에 교류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청의 옥 공방 유적은 청동시대 연구에 매우 주목되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산청 지역의 청동기 시대는 이런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후기에 들어서는 하촌리 유적, 옥산리 유적, 매촌리 유적, 묵공리 유적, 사월리 유적 등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락의 규모, 그리고 옥 만들기 모습, 그리고 무덤의 차이 등에서 청동기 시대 후기 개청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산청의 청동기 시대 사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산청의 청동기 시대 후기 하천을 중심으로 곳곳에 마을이 들어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왕래하는 그러한 청동기 시대 사회를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